중국은 내일부터 국경절 황금 연휴에 돌입하면서 무려 14억 인구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의 무비자 정책과 맞물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이번 황금 연휴가 얼마 동안 이어집니까? 네,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10월 1일부터 8일까지 8해 동안입니다. 중국 교통당국은 이 기간 연인원 23억 6천만 명이 이동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행 성수기에 맞춰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협곡 지역엔 높이 625m, 길이 2890m짜리 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서남부 윈난성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이웃 국가를 잇는 국경 고속철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북중 접경 고속철 노선이 뚫린 건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도 솔깃한 소식이죠. 이번 연휴 예상 출입국 인원은 하루 평균 200만 명, 내수 여행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노린 소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어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도 이번 연휴 특수를 노린 셈이죠. 네,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서울병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한국 여행이 인기입니다. 특히 무비자 혜택이 적용되면서 이번 연휴 한국 단체 여행 예약은 이미 몇 달 전에 다 찼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세부 지침이 지난 8월에야 발표돼 진정한 특수를 기대하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무비자 유커들의 불법 체류 이탈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하면서 반발도 사고 있는데요. 여행객 100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2명만 나와도 자격 취소를 당할 수 있어서 모객을 꺼리는 겁니다.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한 중국인들 사이의 우려도 커서 무비자 특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첫날, 1,7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찾았습니다. 这里的人生是比较好的，我们国内的应该没那么好。 중국인 3명 이상이 함께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15일간의 무비자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한령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 17만 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460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까지 313만 명이 방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과 맞물려 정부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더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어 위기설까지 나왔던 면세점은 모처럼 중국 특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1만 명 이상 저희 쪽으로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광업계는 맞춤형 할인 행사와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만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실제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고급 제품이 중심이 아니라 실속 중심의 쇼핑을 할 것이다. 구매 금액도 한 7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이들의 귀환이 유통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국가 전산망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태로 지금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으니까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좀 나경원 의원이 이게 사실상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자체를 결정한 거는 이 전산망에 어떤 화제가 나기 전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신뢰 약속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화재가 나타나서 중단하는 것은 신뢰에 어느 정도의 조금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중국인들 무비자를 갑자기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중국인의 혐오를 하는 그런 이 지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 저는 사실상
그 앞서도 얘기했듯이 경찰에 있어서 112 시스템 말고 예. 다른 어떤 우리 이 민생 영역에서 민생 범죄와 직결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신경 써라. 여기가 먼저입니다. 예. 중위원들 무비자로 들어오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갈 수 있으나 수기로 하거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거를 잘 점검하면 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과실을 얻어가려는 그런 행위들 이게 그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이나 되는 분께서 할 말인가. 좀 사실상 쓸데 있는 일을 해야만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예. 말을 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고요. 참 제가 대답하기가 좀 난감한데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혹시나 우리나라에 뭐 더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뭐 숨어서 계속 체류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예.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걱정을 담아서 이제 발언을 하신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조장한다든지 예. 또 이러한 것을 작은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빨리 처리되고 수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서울 대림역 앞 혐중 집회에 반대하는 시민 수십 명이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우리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동안 혐중 집회를 열어온 극우 성향 시위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대림동으로 몰려오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혐중 시위대가 극단적 구호로 일대의 긴장감을 불러오고 어린 학생들도 혐오 발언에 노출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갈려가면서 싸우는 모습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기 싶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보고 이러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실제 혐중 시위대가 행진하는 경로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혐중 집회를 연 단체는 최근 논란을 인식한 듯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주민들과 언쟁하다 경찰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국 공산당을 위하는 거고 우리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은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에서 정기 집회를 열었는데 중국인을 겨냥한 구호와 혐오 발언으로 상인회와 관광객들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명동 진입과 마찰 유발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리자 지난주부터 중국 동포 등 이주민들이 밀집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당분간 대림역 인근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일대 주민들은 일상의 평화가 깨질까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행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결제 불편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영문지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적응을 포함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핵심은 국경 간 결제 편의성 증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여행 성수기인 국경절 연휴에 다시 나타난다면 방문객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고 정책이 가져온 호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이 지적한 결제 편의는 QR코드 스캔을 통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중국인들의 지불 수단이 한국에선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여행객이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